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평창은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남진산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은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평창은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은 평창은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은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기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성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김성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성기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은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네, 김광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방금 이은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은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은미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조례 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진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상 의원입니다. 평창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단체 사업장에 대한 표지판 설치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따른 표지판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에서는 표지판 설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표지판에 표시할 내용과 형식을, 제6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 기간 및 위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는 등 표지판 설치에 따른 세부 사항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였고 제8조에서는 해당 보조사업 부서의 관리 감독 및 관리 실태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에 지원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운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행정 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담당관 김두기입니다. 평창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 사업 추진 필요를 충족시키고 2024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행정 담당관 부서의 기능 독립 및 기획 예산과 부서명 변경으로 인한 후생복지위원회 담당 직위를 현행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2024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부군수로 당연직 위원 중 예산 담당 실장을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평가, 법제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표는 별지 발췌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이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12호에서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생계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을 반영하여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담당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 1장 제5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제 위원장이 담당 국장이면 행정국장에서 부군수로 네, 그렇습니다. 변경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유가 왜 그렇죠? 이전에 조직 개편 전에는 그 행정 담당관 부서가 행정지원국장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업무가 행정 담당관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상위 직급자인 국장으로 위원장을 임명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금 행정 담당관 부서는 부군수 직속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소속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담당 국장에서 부군수로 이 위원장직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행정과장이 네, 행정국장 소속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변경되는 바람에 네, 부군수로 상향이 됐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소속이 네, 행정 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예. 4급 국장님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휘 계통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담당 실장이 이제 그 기획실장에서 이 부서 명칭이 네, 맞습니다. 기획 예산 과장으로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변경된 거다. 네. 예, 거기는 이해가 갔고, 다음에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이라 하면, 저연차라 하면 5년 미만을 5년 말씀합니다. 미만을 저연차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은 근무한 공무원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네, 거예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저연차에 소속되는 그런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 중에 몇 명 정도 되죠? 음? 100명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비용 축에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이제 사실 무개정 조례안인데 네. 그전에 계속 시행되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계비를 지원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지원을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지원 그리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가 되겠습니다. 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있긴 있었는데 네, 저연차에 대한 생계비 지원 사업은 없던 거를 이번에 개정할 때 네, 맞습니다.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네, 거예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평창군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방역 마스크 비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재정 지원, 교육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6쪽부터 8쪽의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금년 당초 예산에 도비 포함 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 축에서 미천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부패 영향평가 부패 유발 요인 없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개선 의견은 제3조의 제11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이쪽 검토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 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 예방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역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방역 마스크의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를 3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관 및 시설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방역 마스크 활용과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화재로부터 평창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자치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6항 평창군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제3조에 보면 방역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방역 마스크를 설치하려고 조례 만드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방역 아니,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비치를 함에 있어서 그 비치할 수 있는 보관함을 이제 같이 연계하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라고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비치할 수 있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좀 기관이 지금 여러 기관이다 보니까 네. 일시에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요번에 이제 그 도비 포함해서 이제 8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8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이제 종사자에 한해서 이제 그 인원 260개 정도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거야 뭐 이제 우리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제가 네. 이해되는데 네. 하여야 비치를 할 수 있고가 아니고 비치하여야 된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아, 그러니까 임의 조항과 강제 조항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 이제 그 일시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네.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거는 조금 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아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지금 그 방역 마스크 비치가 보면 출장소라든가 직속기관 사업소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뭐 이렇게 여기 점차적으로 이제 여기 비치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정말 면밀히 살피셔서 그 공공장소에 특히 어린이 시설 뭐 놀이방이라든가 그런 데는 필히 우선적으로 좀 비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80만 원이 좀 너무 적게 책정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기관별 조사를 했더니까 총 51개 시설에 약 한 2,700여 명에 대한 그 방역 마스크를 비치해야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소요 비용은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추경에 그 비치함과 방역 마스크를 좀 추가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유아시설이나 청소년 시설 아이들이 모이는 그 집합 장소에는 우선적으로 좀 비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 방역 마스크를 하면 이제 연기를 막을 수 있는 유독가스 연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스크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게 일종의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방독면 같은 역할도 할 수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마스크 기능으로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그 아시겠지만 화재 초기에 대피를 위한 대피할 때. 예.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그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방독 마스크처럼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는 없고요. 초기에 이제 신속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게 되면 이제 의식을 잃거나 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최초에 필요한 골든 타이밍에 쓸 수 있는 그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효능은 좀 검증이 됐다고 보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예. 습식 필터로 돼서 습식 필터로. 예. 보통 화재 대피 요령 중에 보면 이 마스크가 없을 때는 그 수건이나 손수건들을 물을 물에 적셔서 물을 낮은 자세로 대피해라 이런 지침도 있듯이 이걸 쓰면 습식으로 아예 돼 있기 때문에 네. 개봉을 하면 습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마르면 안 되겠네, 그죠? 네.
건조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밀봉한 상태로 이제 보관하게 되고 사용할 때 개봉을 하면. 그러면 이 빛을 하면서 교육도 또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비치 장소에 보면 뭐 아동 시설도 있고 영유아 시설, 뭐 노인 집안에 있는데 이 아동용하고 이 성인용하고 틀리게 비치가 돼 있나요? 이게 아직 비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고 이제 구매할 예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비치는 안 했더라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마스크가? 마스크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유아용하고 성인용은 구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5년 당초 예산에는 마스크 구입비가 서 있다고 80몇만 원?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 추경에 좀 더 해서 네. 1,000만 원 이상 예, 한 1,500만 원 정도. 네. 더 확대로 비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 조례 규정을 오늘 수정을 하더라도 비치해야 한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일부 개정 조례의 일부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정을 해서 아예 과장님 일하시기 편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강제성을 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하는 것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뭐 이제 그 진급을 하시고 첫 여기 나오셨는데 네. 축하를 드리고 또 안전이 중요한 만큼 또 그 위치가 아주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첫 번 일 오시자마자 아주 중요한 일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뭐 동료들이 인정을 하신다면 이번에 아주 조례를 강제정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그럼 뭐 이렇게 하시죠. 그 위원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3조 제1항 중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를 비치해야 하고로 변경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 징수, 예산 지원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4조는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을,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체험장의 운영 및 예산 지원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체험료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안 제15조, 제16조는 보험 가입 손해배상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탁계약, 준용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감개 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 2025년 당초 예산에 목공 장비 구입비, 일반 관리비, 시설비 등 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현재 조례안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교재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가족복지과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료 감면 사유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시설 입장 또는 거부 사유에 혐오 및 유해 동물을 반려동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이쪽 검토 의견입니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목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목재 문화 체험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목재 문화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등의 목재 문화 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 체험장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체험장의 입장료 및 체험료를 3쪽입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체험료의 감면과 체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목재 문화의 진흥과 목재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하여 목재 문화 체험장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관사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1회 평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